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CEO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법인보장자산,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세요. 이 내용입니다. 보통 보장자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보험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법인보장자산은 대표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개인보장자산은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처럼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는 보험금이나 부동산, 금융자산들을 말하는 건데요. 법인보장자산은 한 기업의 경영자가 사망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법인보장자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험자산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인보장자산은 재직 시에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 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피보험자는 CEO 및 임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재직하는 동안에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되고요. 만약에 은퇴를 하시거나 회사를 떠나시게 된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개인, CEO나 임원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보장자산이라는 부분들이 보험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업에 대한 안정화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또 회사의 모든 전반적인 자금적인 부분, 영업적인 부분, 또 제조 현장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혹시 부재 사항이 발생한다면 기업에는 되게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 리스크입니다. 기업 리스크는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을 보고 자금을 투자를 했거나 빌려준 어떤 개인이나 단체들이 대표님 부재 사항이 오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회사에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는 또 직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고 또 회사에 또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직원들은 또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회사 경영상 나의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받을까 고민하게 되면 회사의 충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는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또한 대표님은 창업부터 현재 시점까지 회사를 꾸려오기에 많은 노고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성과 보상은 못할지언정 퇴직금이라도 책정되어 있는 퇴직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는 그런 자금마저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준비를 잘 해놓아야지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 지속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 안정화 자금은 회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른 법인 보장 자산이라는 부분들을 확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대표님이 가져가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이 들어가듯이 기업을 자동차라고 본다면 법인보장자산은 대표님의 책임보험입니다. 이 책임보험을 들어놓으셔야 기업은 영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유지가 되면 또 유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챙겨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리스크와 직원의 리스크가 해지가 안 된다면 그 리스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대로 또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가족 리스크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대표님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채무도 책임지셔야 되죠. 대표님이 남겨놓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책임지셔야 되죠. 또 앞으로 또 생활을 영위해야 대한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준비가 해드리는 부분들이 기업 안정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안정화 자금은 꼭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단기 부채 상환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입니다. 단기 부채 상환 리스크는 보통 1년 안에 상환돼야 될 부채들이 있을 건데요. 이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부채들을 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유동부채가 들어온다면 회사에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그 유동부채를 상환하면 되겠죠. 보통 그걸 재무제표상에서는 당좌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당좌 자산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딱 맞는데 보통 당좌 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자금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회사의 좀 자금 운영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회사에서는 자금의 운영의 리스크를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님의 퇴직금 지급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 오면 또 유가족한테 자금이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부채 상환 자금, 그다음에 6개월치의 자금 운영 자금. 그 6개월치는 또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판매 관리비의 50% 정도를 준비하는 게 긴급 운영 자금입니다. 그 자금하고 대표님의 퇴직금 이렇게 3종 세트만을 먼저 준비
준비하는 게 기업 안정화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 보장 자산의 재원은 현금이어야 됩니다. 현금.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부채 상환한다든지 모든 부분들이 현금성 재원으로 돼 있어야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응대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물납으로 넘긴다고 치면 실물가보다도 낮은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실제 내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납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놓쳐버리는 기 때문에 부동산 물납 같은 부분도 되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담보가 들어가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담보물이 10억으로 책정돼 있던 것이 담보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니까 30억이 돼버리면 대표님의 자산이 30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가 또 늘어나시게 되겠죠. 또 담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에 대한 부담도 또 발생을 하게 될 거다. 그다음 부동산을 매도를 하겠다, 팔겠다. 근데 부동산이 바로바로 거래가 되면 좋겠지만 거래가 또 안 되는 게 또 요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은 필요하고 그러면 또 금매물로 또 내놓으시게 되겠죠. 금매물로 내놓다 보면 시세보다도 싸게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돌이키게 되고요. 또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까 물납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듯이 대표님의 자산은 또 크게 형성돼서 세금 부담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겠다. 그럼 대표님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을 하려는 그런 수요층이 많이 있지 않을 거고요. 또 그 수요층이 있어가지고 주식을 매각했다고 하면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대표님 회사의 경영에 참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표님이 의도하는 경영 반칙에 많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 보장 자산의 재원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 네, 이런 환금성, 현금이 바로 필요한 상품으로 법인 보장 자산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퇴직금 재원 마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연령대에 따르겠지만 거의 90%에서 100% 정도는 적립이 됩니다. 그 적립되는 재원으로 나중에 퇴직금 재원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 퇴직금이라는 부분들은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이 퇴직금 산출을 위해서는 대표님의 이제 급여 플랜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플랜을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유고상이 발생되면 지금 거액의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안정화 자금에 필요한 것들 있죠. 일시적인 부채 상환 리스크, 그 다음에 긴급 운영자금, 그 다음에 대표님의 퇴직금에 대한 재원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있고 이 가치가 상속이 된다면 들어가야 될 세금적인 부분들을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가입을 해 놓으시면 그걸로 상속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속세 재원 마련의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이제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이 조건을 맞추시려면 조건들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환급금이 없을 거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원의 퇴직 정년을 정하지 않을 것, 뭐 60세다 70세다 이런 게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거다라는 정하지 않을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납입 기간은 재직 기간 동안 전기간으로 불입을 할 것. 요 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납입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남자 54세 대표님이시고요. 기업 안정화 자금으로 좀 4억을 예측이 되신 분이고 월납입 보험료가 244만 8천 원입니다. 근데요, 이 부분은 좀 병력이 있는 관계로 간편 가입이라고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컨디션으로 좀 준비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체라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금액에서 한 20% 정도 다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90세 만기, 90세 만기 납의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최초 1년 동안에 2,900을 냈지만 환급이 전혀 없으시죠? 근데 보장만 4억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90세 이제 만기 기간, 이 90세까지 만약 근무한다고 봤을 때 보면 90세가 되는 시점에 적립액이 또 제로죠. 환급이 없습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만기 환급금이 없을 것, 이 조건에 좀 충족이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째로는 대표님이 지금 보통 우리는 뭐 60세 정년, 그다음에 뭐 70세 은퇴, 뭐 아니면 길게 하시면 뭐 80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어쨌든 간에 정년 퇴직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납입 기간이 지금 1년 차부터 36년도까지 계속 불입을 하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 불입을 하고 있으신 상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투입되어 있으신 부분들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서 보시면 지금 70세에 4억 7천이라는 자금을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하셨는데요. 지금 적립이 4억 2,600이십니다. 4억 2,600이니까 지금 90% 정도만 적립이 됐으니까 10% 손실 보셨죠. 지금 10% 손실. 근데 10% 손실 봤는데 지금 이 전체 비용이 비용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회사 이익이 2억이 넘어간다고 보면 20%의 법인세를 내십니다. 그러면 지금 4억 7천만 원에 20% 정도가 비용 처리가 됐다면 8천만 원, 9,400만 원 정도의 지금 비용 처리가 되신 거잖아요. 지금 손실액 같은 경우는 대충 봐도 한 4,400만 원 정도 손실이 받지만 법인세로 좀 9,400만 원 정도 이익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좀 5천만 원 정도는 더 이익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세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대표님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도 되게 큰 이익이 되시는 부분들이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7년 차에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 노란색이 되는 저 7년째 되는 시점에 보통 이 상품들은 7년이나 10년째가 되면 완전 저축성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장은 필요 없으니 나는 저축으로 가서 나중에 퇴직금이나 어떤 목적 자금으로만 활용하겠다라고 전환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저축성 상품으로 좀 활용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은 80세가 되시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쌓인 돈으로 연금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지금 73세에 5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 5억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20년 동안 나눠 받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럼 월 200만 원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까지 생존해 계시든 상관없이 월 200만 원 정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다 하기 때문에 상품은 여러 가지 정도로 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50% 이상 장애가 발생을 하면 한쪽 눈만 실명하셔도 50% 장애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61세에 2억 정도 들어갔을 때 지금 남임 변제 상황이 오셨으면 이제 돈을 안 내시겠죠.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투자한 돈은 2억인데요. 73세에 만약 이 상품을 해지를 하거나 개인화 시키신다고 하면 5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보장은 다 받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품적으로 기능적으로 봐도 대표님이나 회사에도 다 유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근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런 세제 혜택도 있고 보장도 있고 적립 기능도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을 회사에서 너무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회사의 매출, 회사의 이익률,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여력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감안을 해야 과세 관청으로부터 부인당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상품에 대한 도입을 진행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플랜과 금액대를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이 보험 상품이 가입하는 비율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정관상에서 대표님의 퇴직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대표님의 보수 규정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우러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 도입을 할 때는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은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보험이란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되게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기업이나 대표님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양정호 지점장은 대표님에게 기업에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